2년 짝사랑 끝에 고백한 21살의 유나. 부유하지만 외로웠던 그녀의 세상은 같은 대학교 민재 선배의 다정한 한마디에 뒤바뀌었습니다. 유나야, 사실 나도 너 좋아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단돈 1,000만 원짜리 배신에 덫이었습니다. 가짜 누나, 가짜 병원.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무너지는 대신 분노를 선택합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단지 돈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 순진했던 소녀는 울음을 멈추고 가장 차갑고 치밀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 대가는 정확히 1,000만 원. 자신이 받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되갚아줄 시간입니다. 가장 순진했던 사랑에 맞선 가장 통쾌한 복수극. 모든 것을 잃고 비로소 자신을 되찾은 한 여인의 냉정한 성장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명문사학 해성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늦봄의 햇살이 교정의 푸른 잔디 위로 부드럽게 쏟아집니다. 이 고요한 배경 속에 21살의 유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순하고 조용한 성품을 지닌 학생입니다. 유나는 특별히 눈에 띄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강의실의 앞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내는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흐트러짐 없는 단정함이 느껴집니다. 유나의 집안은 꽤 부유한 편입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가문의 배경 덕분에 그녀는 원치 않아도 사람들의 은근한 관심과 시선을 받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나 자신은 이러한 외부의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외로움과 불안정함이 자리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유나는 한없이 서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삶의 궤도에 지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명하게 남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영학과에 다니는 2살 위 민재 선배입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능숙한 말솜씨로 캠퍼스 내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민재 선배가 지나갈 때면 여학생들은 소곤거렸고 남학생들조차 부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유나는 멀리서 그의 웃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껴왔습니다. 도서관 창가에서, 강의동 입구에서 그는 늘 유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무수한 순간들이 그녀의 지난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서 이 깊은 짝사랑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진실함은 마음속의 감정까지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은 임계점을 넘어선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가슴은 매일 밤 격렬하게 뛰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민재 선배를 향한 진심은 이제 망설임이라는 껍데기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유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인 소희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희는 유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나가 평소 얼마나 민재 선배를 생각하며 힘들어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친구에게 고백했습니다. 소희야, 나 오늘 민재 오빠한테 마음 고백할 거야. 더는 이렇게 숨어 지낼 수가 없어. 유나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기에 그 결심의 무게만큼이나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소희의 반응은 유나가 기대했던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유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야, 민재 오빠는 좀 그래.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 같아. 진짜 조심해야 돼. 소희는 민재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가볍고 이기적인 평판을 알기에 진심으로 유나를 염려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미리 경고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깊이 빠져버린 유나에게 친구의 경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민재 선배를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그녀의 확신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유나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민재 선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주변 시선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민재 선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인해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오빠 좋아해요. 오래 기다렸어요. 작게 터져나온 고백은 주변의 소음 속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선배는 정확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당황한 척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아주 빠르고 냉정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나의 소문, 즉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 이용해 볼 만한데? 하는 불순한 생각이 그의 표정 없는 얼굴 아래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곧바로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유나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는 유나의 눈을 정확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유나야, 사실 나도 너 좋아했다. 마치 꿈에서나 들을 법한 혹은 수백 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유나의 온 세상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엄청난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재 선배의 눈을 바라보며 유나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사실에 깊이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순수한 사랑이 결실을 맺은 듯 보였습니다. 유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 진실의 그림자가 곧 그녀를 덮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진한 시작은 곧 그녀의 삶에 큰 파문을 일으킬 사건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유나와 민재 선배의 교제는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연애 초반부터 유나에게 쉴 틈 없이 달콤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능숙한 애정 표현은 사랑에 서툴렀던 유나의 마음을 순식간에 녹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손길에 유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민재는 유나에게 끊임없이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 칭찬은 너무나 완벽하게 유나의 내면과 외면을 아울렀습니다. 너는 정말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야. 유나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혔던 작은 고민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웠던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 사실 제가 조금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친구들처럼 날씬하지 않아서 조금 자신 없었어요. 유나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털어놓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상술적으로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유나 씨? 그대로가 예뻐요.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말에 유나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작은 불안감조차 그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민재 선배는 마치 그녀의 구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유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소희는 지속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소희는 민재 선배가 유나를 대하는 방식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 선배의 눈빛에는 유나를 향한 진정한 애정보다는 무언가 탐색하는 듯한 차가움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유나와 함께 있을 때도 자주 핸드폰을 확인했고 유나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곧바로 화제를 유나의 집안 이야기나 최근 소비 패턴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소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유나에게 재차 경고했습니다. 대학교 근처 조용한 벤치에 앉아 소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 말 좀 진지하게 들어줘. 민재 선배가 너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행동이 너무 이상해. 소희는 유나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재 선배의 수상한 행동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사랑의 열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래, 소희야? 나 조금만 믿어줘. 오빠는 나한테 잘해주고 있고 나 이제 겨우 행복해지기 시작했잖아. 유나는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마저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말할 기운을 잃었습니다. 눈앞의 친구가 고집스럽게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관계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길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재는 유나에게 갑자기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평소처럼 캠퍼스 앞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침울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나 오늘 저녁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지금 식당으로 오지 말고 잠깐 기다려줘. 유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캠퍼스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약속 시간이 한참을 지나서야 민재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미안해. 누나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지금 응급실에 왔어.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 선배에게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지만 상황의 급박함에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입원 수속을 해야 한다고 하네. 혹시 말이야. 병원비가 조금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도와줄 수 있을까? 순간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민재 선배가 부탁한 금액은 무려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대학생이 쉽게 빌려주거나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집안이 부유하기는 했지만 이 금액은 그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순간 소희의 경고와 함께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큰 돈을 부탁할까? 하는 이성적인 의문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성은 찰나였습니다. 유나는 민재 선배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까 하는 생각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자신이 돈 때문에 망설인다는 사실 자체가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네네. 오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보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송금을 완료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공허함과 함께 묘한 희열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다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희는 민재 선배가 캠퍼스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깊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굳게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차가운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친구와의 신뢰와 자신의 이성마저 희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더 깊어진 고민과 함께 이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겠다는 내적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심은 곧 민재 선배의 감춰진 진실을 마주하게 될 다음 장으로 그녀를 이끌 것입니다. 유나가 민재 선배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이체 완료 문구는 왠지 모르게 공허함만을 남겼습니다. 민재 선배는 고맙다는 메시지 한 통과 함께 누나 병간호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유나는 그의 부재마저도 가족을 위하는 그의 성실함으로 미화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친구 소희는 달랐습니다. 소희는 유나가 거액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듣고서도 민재 선배의 누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더 이상의 상처가 생기기 전에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유나에게 말로만 경고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민재 선배의 평소 동선과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돈을 빌린 날 저녁에 분명 캠퍼스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갔다는 그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소희는 그의 동선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대학교 캠퍼스에서 꽤 떨어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소희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민재 선배였습니다. 그는 누나가 아파 병원에 있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는 한 여성과 함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여성은 화려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으며 민재 선배와 매우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유나가 그토록 외면했던 진실의 실체라는 것을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식당 창가 쪽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메뉴판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재 선배는 유나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한 미소와는 달리 무언가에 만족하고 의기양양한 듯한 계산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식당 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까스로 들려온 대화 내용은 소희의 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민재 선배와 같이 있던 여자분은 할인이라는 이름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할인 씨가 민재 선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 그 아이 진짜 순진하네. 1,000만 원을 묻지도 않고 바로 보내다니? 민재 선배는 여유롭게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연하지. 부잣집 딸인데 이 정도야 뭐. 이번에는 명품 가방도 사달라고 해보려고. 더 뜯어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잘할게. 민재 선배가 누나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왔다고 말했던 그 시각에 그는 여자친구 할인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희희낙낙하며 유나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와 함께 친구를 향한 죄책감으로 뒤범벅되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유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민재 선배, 너 이용하고 있어. 오늘도 그 여자랑 같이 있었어. 소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진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반응은 소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바로 격렬하게 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을 잃고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그만 말해, 소희야. 내가 오해한 거야.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누나가 아파서 힘든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해? 유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2년의 짝사랑과 최근의 행복이 모두 거짓으로 변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명확한 증거마저도 애써 외면하고 민재 선배가 준 달콤한 거짓말 속으로 다시 숨어버렸습니다. 소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나에게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은 이미 유나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희는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스스로의 손으로 파괴하고 그 아픔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소희의 눈에 맺힌 눈물은 친구를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희의 목표는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유나가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소희는 손에 쥔 핸드폰 사진을 보며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민재 선배의 거짓말의 근원지를 찾아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제 곧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유나와 모든 것을 알고 행동을 준비하는 소희. 두 친구의 길은 잠시 엇갈렸지만 소희의 노력은 곧 유나의 내적 결심과 통쾌한 복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재 선배의 거짓말이 담긴 소희의 경고를 격렬하게 부정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나의 불안감은 절대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절반의 믿음과 절반의 의심이 끊임없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재 오빠는 그럴 리 없다는 희망은 1,000만 원과 누나의 존재라는 의문 앞에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의 진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눈을 가린 채 허상 속에서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그 잔인한 배신의 실체를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전에 순하고 조용했던 모습 대신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유나의 이 결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소희는 민재 선배의 거짓말 중 가장 큰 핵심인 누나의 존재를 파헤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민재 선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른 아침 유나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혼자 민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민재 선배가 아닌 중년의 인자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민재 선배의 어머니였습니다. 소희는 최대한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민재 선배 댁이 맞으신가요? 저는 민재 선배 후배 소희라고 합니다. 혹시 선배 누나분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괜찮으신가요? 소희의 질문을 들은 민재 어머니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아, 누나 말인가요? 우리 아들은 누나가 없어요. 외동인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희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딸깍 소리를 내며 맞춰졌습니다. 병원, 1,000만 원, 그리고 누나. 이 모든 것이 한낱 거짓이었다는 명확한 진실이었습니다. 소희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이 사실을 유나에게 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희의 표정을 읽었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혹시 또 무슨 사고 친 건가요? 소희는 그 자리에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나가 전화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희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민재 선배가 외동이라는 말, 그리고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유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유나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눈물이 폭발했습니다. 2년의 순수한 짝사랑, 그 후에 달콤했던 시간, 그리고 친구의 경고를 무시하고 믿었던 자신의 진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단지 돈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 유나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진하고 나약했던 유나는 사라지고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이제 괜찮아.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소희는 유나의 변화를 직감했습니다. 민재, 너 내가 당하고 끝날 거라 생각했지?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배신을 그저 눈물로 끝내지 않겠다고. 자신이 준 상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민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복수는 치밀하고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유나에게 연락해 누나가 퇴원 기념으로 근사한 식사를 하자며 평소 자신은 가보지도 못했을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유나는 그 약속 장소에 민재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 매니저를 호출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근사한 메뉴들을 모두 준비해 주세요. 와인도 최고급으로요. 총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코스와 음료를 다 준비해 주세요. 매니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유나의 단호하고 우아한 태도에 곧바로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테이블에 가득 채워지고 총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총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유나는 싸늘하지만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민재에게 보여주었던 순수한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제는 제 남자친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유나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조용히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배신당한 자신의 진심에 대한 보상을, 자신이 받은 고통의 대가를 민재 선배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조용한 뒷모습은
곧 다가올 통쾌한 복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떠나고 1시간 뒤 민재 선배는 약속했던 최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예약된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접시와 잔들만이 테이블 위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유나가 화장실에 갔거나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의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계산 부탁드립니다. 민재는 의아함에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아니요. 여자친구가 곧 올 겁니다. 아마 유나가 계산을 할 거예요. 직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분 이미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이미 주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1,000만 원. 유나에게 빌린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함과 공포가 그의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엄청난 식사값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또 다른 사고를 쳤다는 사실을 알릴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재는 그 레스토랑에서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접시를 닦는 설거지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인기남이었던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은 곧 캠퍼스의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배신자, 하리는 민재를 즉시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익이 사라진 관계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설거지 더미 앞에서 초췌해진 민재를 찾아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리나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너 때문에. 하리는 민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유, 찌질해 이제 필요 없어.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빈 주머니뿐이잖아. 잘 있어. 하리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돈과 외적인 성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반면 유나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복수를 실행한 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 소희와 함께 캠퍼스의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두 친구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망가졌을 거야. 고마워. 유나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는 감사함과 함께 다시 얻은 삶의 안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야 돼. 절대 너 자신을 헛되이 쓰지 마.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민재에게 돈을 송금했을 때 느꼈던 공허한 희열은 사라지고 지금은 단단한 내면의 평화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그녀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진정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값비싼 수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배웠어. 사랑은 다른 누구보다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내 진심을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에 흔들리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이나 배경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친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싱그러운 풀 냄새와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나와 소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따뜻한 햇살 아래 새 출발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부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입니다.